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 화가는 프랑스 3대 화가로 불리는 화가인데요. 바로 앙리 마티스입니다. 드로잉은 단순해도요, 이분의 인생은 정말 복잡하고 파란만장했거든요. 한번 저와 함께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티스 했을 때 떠올리시는 이미지는 야수파죠. 마티스가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는 다른 똑같은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그대로 재현을 했죠.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티스는 깨닫게 되죠. 자연을 똑같이 재현하는 게 이제는 쓸모가 없구나. 그때부터 마티스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자연에 보이는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색을 칠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그리는데 얼굴을 살구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칠하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속 색을 칠하겠다. 이런 작품들을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전시회를 딱 출품을 했는데 그 마티스 그림을 본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그림들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야수 같다. 그래서 야수파란 이름이 생기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수파 마티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전시는 야수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티스 인생은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부가 방금 말씀드린 야수파 이야기, 그리고 2부는 미술이 좀 바뀌어요. 단순화된 드로잉 그리고 종이를 자르는 컷아웃으로 넘어가게 되죠. 즉 노년의 이야기죠. 마티스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는데 1941년에 사건이 찾아오죠. 이 암을 겪게 되는데요. 12지장암이었어요. 그리고 2번의 폐색전증을 앓게 되죠. 그 당시 마티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티스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때 마티스는 자신의 담당 의사한테 부탁을 해요. 아주 조금만이라도 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고쳐달라.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위험한 수술을 하게 되죠. 놀랍게도요, 그 수술을 받고 나서 마티스는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게 돼요. 마티스 또한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내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건강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는데 2번의 폐색전증을 같이 앓고 나서 폐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이 유화라는 건요, 생각보다 몸에 안 좋거든요. 독하잖아요. 의사가 경고를 했던 거예요. 더 이상 유화를 그리면 안 된다. 그때 마티스는 자신의 이 예술적 이 감정을 표출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중 하나가 단순화된 드로잉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컷아웃이었죠. 조수들에게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게 한 다음에 물감이 말라서 가져오면 마티스가 가위로 잘라서 컷아웃을 했던 거죠. 가위로 자른 캔버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게 마티스 인생의 2부 컷아웃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은 마티스의 컷아웃 작품 중에서도 가장 대표작으로 소개가 되는 작품이죠. 시리즈인데요. 푸른 누드 시리즈예요. 일부 야수파를 대표하는 색은 붉은색이었죠. 이 컷아웃, 마티스 노년을 대표하는 색은 푸른색인 거죠. 이 푸른색이 어디서 나왔을까? 마티스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이 곤충들을 수집하는 거였어요. 특히 나비 수집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티스가 가장 좋아했던 나비는 모르포 나비라고 해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황홀한 파란색 날개를 가진 나비예요. 마티스는 그 나비에게서 푸른색에 대한 영감을 받았던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이 푸른 누드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로 완성시킨 작품입니다. 한번 작품을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그런데 의외로요, 이렇게 막상 시켰을 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간단해 보여도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색종이를 한 번에 자른 게 아니라 관절마다 하얀색으로 비워두면서 이 운동감을 준 거죠. 마티스는 단순화시킴과 동시에 운동감을 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한 번에 매끄럽게 자른 게 아니라 운동감을 주기 위해서 이 휘어지는 부분마다 각을 잡아줬어요. 자, 그래서 이 마티스의 푸른 누드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멈춰 있는데 묘하게 보고 있으면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티스가 하고자 했던 컷아웃이었던 거죠. 마티스는
이 노년으로 더욱 갈수록 그림의 사이즈도 작아지고요. 더욱더 단순화되는데 이유가 있었죠. 마티스는 노년에 몇 차례 이 병을 더 겪게 되는데요. 이때쯤이 되면 위하수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죠. 위하수증은 위가 점점 내려앉는 건데 마티스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배에 쇠로 된 벨트를 차고 있었다 그래요. 당연히 앉아있기도 힘들었고요. 누워있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의 그림은 점점 더 단순화되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시나 소설의 사파를 그리게 되죠. 이 작품 한번 보시겠어요? 놀랍도록 단순하지 않나요? 이 마티스의 드로잉은요, 어디 갖다 놔도 이쁘게 보여요. 또 에코백, 가방에 그려놔도 잘 어울리죠. 이게 이 거장들의 작품의 특징이거든요. 마티스는 드로잉을 할 때 완전히 내 것이 됐을 때 눈을 감고 그렸대요. 마티스는 실제로 이 드로잉들의 수많은 작품들을요, 눈을 감고 그렸어요. 그래야만 그림을 그렸던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걸 따라하기가 힘드냐면 마티스는 이 드로잉을 할 때 검은 선의 두께 그리고 여백까지도 신경을 썼던 거예요. 이 화가가 이 드로잉을 연습하고 습작을 할 때 참고했던 게 뭘 것 같으세요? 의외로 동양에서 와요. 마티스는 이 드로잉에 대한 연구를 서해에서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마티스의 작업실, 당시 작업실에 가면요, 서해가 걸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마티스의 드로잉은 우리가 볼 땐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사실은 굉장한 노력이 들어갔던 겁니다. 자신의 평생의 걸작이라 부르는 로사리오 성당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마티스 옆에서 간병을 해주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마티스는 그 소녀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 소녀 덕분에 내가 치료될 수 있었다. 몇 년 뒤에 그 소녀가 마티스를 다시 찾아와요. 마티스는 그 소녀를 보고 깜짝 놀랐었죠. 간호사였던 그 소녀가 몇 년 뒤에 수녀가 돼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녀는 마티스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수녀가 됐는데 지금 로사리오 성당 디자인을 맡게 됐다. 혹시 내가 그린 스테인드 글라스 도안을 좀 봐줄 수 있냐? 그때 마티스는 얘기했죠. 내가 나을 수 있었던 건 너 덕분이었고 내 마지막 노년을 너를 꼭 도와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쏟겠다. 그리고 그 소녀를 위해서 마티스는 본인이 로사리오 성당 디자인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죠. 그렇게 마티스는 그 소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바치게 되는데 이 성당은요, 이 전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 또한 똑같이 재현되어 있죠. 마티스는 처음에는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인을 맡았다가 더 발전해서 이 성당에 있는 모든 디자인들을 관여하게 되죠.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그리고 세라믹에 그린 단순화된 드로잉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게 이 마티스가 만들었던 성당의 메인이죠.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색을 정말 단순화시켜서 3개밖에 쓰지 않았어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 3가지 색으로 성당 전체를 꾸몄습니다. 3개는 각자 다 의미가 있어요. 노란색은 강렬한 태양의 색, 파란색은 지중해 하늘의 색, 그리고 초록색은 자연을 상징해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자세히 보면은 뭔가 그려져 있죠. 알아보기 힘든 형체들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 이건 선인장이에요. 부채 선인장이라고도 하고 백년초라고도 하죠. 이 부채 선인장은 마티스가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선인장이 생명력이 강하긴 한데 이 부채 선인장은 더 남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티스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 강한 생명력을 가진 부채 선인장으로 채워 넣었던 거죠. 마티스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성당은 내부를 색을 칠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스테인드 글라스는 예부터 빛의 예술이라고 해요. 태양이 뜨면 자연스럽게 태양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비추고 이 성당 바닥을 채우게 돼 있어요. 마티스는 이 성당을 만들고 나서 관람, 즉 가장 보기 좋은 시간대를 정해줬어요. 한겨울에 낮 11시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이 성당 내부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마티스는 이 성당을 마치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본인의 죽음을 예상했었죠. 그리고 오프닝 날에 결국 참석을 못했어요.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요. 그 편지엔 이렇게 써 있었죠. 나는 이 성당을 만들 때 최대한 아이의 마음으로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성당에 오는 사람들이 신자건 아니건 다 떠나서 자신의 무거운 죄를 잠깐 내려놓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성당을 만들고 싶었다. 이게 마티스가 이 성당을 단순하고 좀 경쾌하게 만든 이유라고도 해요. 그리고 마티스는 본인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 성당을 만들고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본인의 평생의 역작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던 게 이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티스 컷아웃 전시 또한 여러분들이 컷아웃 작품을 다 보고 마지막에 이 성당을 보면서 앉아서 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메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마티스가 했던 이 예술들을 보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